보통 정치인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 많은데 토목 예산을 줄이고 R&D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맞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용기 있게 대통령의 과학에 대해서 뭐 그리 잘 아시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새로 의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 질문 드린 거 외에 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과학 상식 퀴즈를 몇 가지 한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날아가겠네. 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는 쉬운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네. 다음 중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도출된 진짜 몰라 이런 거. 그래도 이거 너무 쉬운. 그러니까 1번. 1번. 네. 이거는 두 번째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 다음 중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1, 2번 중에 하나일 텐데 많이 바뀌었어. 수소가 타면 헬륨이 되는 걸 테고 왠지 헬륨일 것 같아. 헬륨. 네. 땡. 1번입니다. 아쉽습니다. 수소야. 자, 그러면 컴퓨터학이시니까 GPT에서 GPT가 무슨 약자일까요? 2번. 오, 바로 맞추셨네요. 역시 이거는. 요새 제일 핫하죠.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자 HPM인가? 네, 맞습니다. 오, 이 마지막 문제가 네. 굉장히 좀 그래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요? 어이구. 한번 보시면 이거 뭐야? 어렵죠. 야, 오, 4번. 4번. 네. 왜 4번을 선택하셨죠? 그냥 감으로. 오, 감이 되게 좋으시네요. 4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서요. 네. 이번에 R&D 예산 삭감으로 네. 너무 큰 이슈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불만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굉장히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네. 혹시 요거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당선 축하한다고 이렇게 화환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네.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 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R&D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네.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갖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네. 근데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30% 이렇게 20% 뭉텅이 깎으려고 하면은 네. 가장 약한 데부터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라든가 그렇죠. 연구자분들이라든가. 제 친구들도 이제 교수하는 사람들, 이공계 교수하는 네. 사람들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이번에 예산 과제 이제 평가한 거 보면은 시니어급 연구자들 거는 거의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실력 있는 주니어급 연구자들께 많이 깎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좀 그런 생각이고 보통 정치인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 많은데 토목 예산을 줄이고 R&D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맞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용기 있게 GTX를 선택하시고 R&D를 깎았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연구원분들 인건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약한 쪽부터 삭감이 되는데 혹시 저희가 어떤 거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과학의 측면보다는 예산의 측면을 봤을 때 네. 표에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고 아닌 건 깎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보통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 많이 하는데 대통령의 과학에 대해서 뭐 그리 잘 아시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수사를 해보신 부분은 자기가 잘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과학자들은 착한 사람들이라서 수사를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업계의 생태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R&D 뭐 성과도 안 나고 뭐 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자원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맥락이 없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키워야 되고 네. 이번에 갑자기 뭐 우주 산업 천조시대 여겠다 그러고 예. 근데 한국판 나사. 예, R&D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네. 약간 맥락이 없는 것들이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과학 기술 정책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부족하다 싶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과학이 네. 과학자나 영웅을 찾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도 옛날에는 금메달 몇 명이 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생활 속에 얼마나 그런 생활 스포츠가 녹아드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생활 스포츠가. 저는 과학이라는 것도 네.
누군가는 선도 개발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응용하고 그리고 또 활용하는 선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저변이 더 넓게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나 과학의 저변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 미국 다닐 때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하버드는 굉장히 그 고풍스러운 학교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쓰면은 빵점 처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키피디아를 네. 통해서 뭐 숙제를 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네. 소스 써가지고 하면 빵점 처리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구글 검색 잘하는 법을 이제 오히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시대가 바뀌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 있냐 없냐가 전 국민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저변을 넓히는 거 옛날 같으면은 그게 위키피디아나 구글 같은 단편적이었겠지만은 지금 GPT 같이. GPT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능력을 그걸 이용하느냐 같은 것들이 맞아요.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해요. 사실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도 이제 과학기술 유미대 운영을 이제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정부 사업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기업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못 써요. 정부스러운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GPT한테 시켰거든요. 네. 근데 통과를 하죠. 네, 통과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네. 사실 그 GPT가 얼마나 아래한 거를 이제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그 갈로파고스가 되면 큰일 난다. 아, 맞아요. 그런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깃허브나 이런 데를 가도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개발을 해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딱 필요한 라이브러리 쓸 게 몇 개 개발해놓고 GPT랑 연계해가지고 자신만의 봇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역할을 GPT가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요즘 엑셀 함수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엑셀 함수를 내가 아기자기하게 짜서 만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웬만한 건 GPT에서 쏴주고 다시 받아가지고 시트에 넣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활용 능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 GPT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맞아요. 그냥 네. 입력하면 바로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이 정치가 되게 발전이 느리다는 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네. 제 녹취를 네이버의 클로바 노트로 풀어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네이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그 클로바 노트를 썼다는 거 하나 알려진 뒤로 클로바 노트 서비스의 그 접속량이 4배 늘었대요. 오. 예. 지금 국회 앞에 가도 기자들이 정치인들 하는 말 하나씩 받아치려고 준비하던 게 3년 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클로바 노트라는 걸 퍼뜨린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대부분 클로바 노트 씁니다. 그 기초과학이 아니라 좀 응용 분야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R&D 투자가 2020년 기준으로는요. 94조 원으로 정량적으로 보면 세계 5위 수준이다. 근데 노벨 과학상 0명이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R&D 투자 그렇게 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 거면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기초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는 그 R&D에서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 내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핵심 사업 몇 개 지정해서 많이 넣고 있지만은 네. 정말 하나 정도는 명운을 투자해야 되는 숫자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산업이랑 네. 나중에 기초과학도 연계되고 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어떤 표준 같은 거 하나는 독점한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올인 투자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은 핵융합 기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웬만한 연구가 결국에는 상업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 문화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투자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키 테크놀로지를 정해가지고 달려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좀 노벨상이라든가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몸매다는 것도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이유랑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에 보면 예를 들어 국립대 교수나 이런 분들도 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국립대 교수라 하더라도 어디에 집중하죠 보통? 행정 업무에도 투입되기도 하고 네. 예,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수업 의무도 과해요. 아 수업 의무도요? 네,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사실 교수가 연구에 매진하고 그러면 테뉴어 받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원생 수업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 뭐 지금 한창 일해야 될 연구자들 30, 40대 연구자들 같은 데 보면은 네, 신진 연구자분들, 네. 페이퍼 워크랑 그 다음에 수업 의무랑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자기 연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의 과로 수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기초 연구라는 게 이게 무슨 인형 눈 붙이는 과제도 아니고. 그렇죠. 10시간 하면은 뭐 5시간 할 때 2배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 사색과 영감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네. 장관님이랑 이제 신진 연구자분들 모셔놓고 네. 사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신진 연구자분들의 가장 큰 이제 불만이라 해야 될까요? 불만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페이퍼 워크가 너무 과하다. 네, 그렇죠. 네. 네. 장관님께서는 당시에 그러면 5억 원 이상의 과제는 이제 무조건 이제 페이퍼워크를 따로 보는 행정 인력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신 이제 한 베테랑 네. 20년 차 연구자분, 선배 연구자분 네. 계셨는데 농담삼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같은 얘기였는데 똑같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옥상옥을 만들어야지만이 그들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인 거거든요. 저는 네. 지원 사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심사는 강하게 하되 네. 사후에 이렇게 그걸 캐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약간 돼 있는 것 같아요. 심사는 설렁설렁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합하게 동작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가가지고 때려잡으려고 난리치고 저는 좀 그 부분은 관료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네. R&D 분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관료 사회 문제긴 한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5억 이상의 과제들은 행정인력 배치하자. 이런 것들이 안건이 올라와도 위에서 뭐 잘라버리는 걸까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겠죠. 네, 어차피 그거는 부가 업무로서 알아서 연구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사람 배치하냐 이렇게 가는 걸 텐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R&D나 아니면 연구를 인형에 눈 붙이는 작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에 눈 붙이는 작업이요? 그러니까 인형에 눈 붙이는 거는 1시간이라면 10개 붙이고 2시간이라면 20개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거의 그냥 리니어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연구자가 내 전세값 대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하루 종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최대한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연구자에 대한 예우다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참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면 재미과학자 부르면서 무슨 기본적으로 집 주고 맞아요. 네. 뭐 에트리나 연구는 먹고 살 만큼 봉급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취업했을 때 예를 들어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페이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 속에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런 게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해외 취업과 한국 취업의 연봉 격차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리 교수라 그러더라도 해외 취업을 말릴 수가 없다. 네. 뭐 그런 것들도 당연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여야지, 차이가. 그렇죠. 이게 제가 예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한 3만 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요즘 한국 과학자들 빼간다고 네. 연봉에 뭐 9배 준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익명으로 만약에 너 안 걸릴 거다. 그럼 갈 거냐 말 거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간다고 했던 게 70%가 넘더라고요. 아니, 그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결국엔 옛날에는 네. 내가 과학기술을 한다 그러면 뭐 옛날에 기초과학 할 때 펜과 노트와 간단한 실험 도구만 있어도 할 수 있던 연구를 할 수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요즘은 조금만 기술이 난도가 높아져도 네. 그걸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융합 연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AI 관련 반도체 연구를 하고 싶다. 한국에 뭐 어떤 팹리스트가 가지고 갑자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걸 하려면 애초에 엔비디아나 이런 데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런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 그걸 했던 사람에게는 해외 취업이 당연한 길이 되는 거죠. 내가 비스무리한 거 했다고 해가지고 약간은 생각을 틀어가지고 뭔가 비슷한데 완전 내 전공과는 다른 뭐 삼성전자에 가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기업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기업에서 사실 그 기술 경쟁이나 인재 경쟁에 있어서 최첨두에 서야 되는 거죠. 네. 글쎄 그러면 그 기업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 연봉 구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노조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화이트 칼라 노조에 대한 개념적인 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조 그러면 항상 울산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정도를 노조의 이미지 갖고 있는데 전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화성에서 이제 적국회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처음으로 노조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노조는 어떤 형태를 굴러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저임금 연구자에 대한 저임금 구조로 유지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저도 여러 고민을 좀 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밸런스 퀴즈라는 몇 가지 네.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5초 내로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님께서 1조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1번 태양광 사업, 2번 원자력 사업. 저는 원자력이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원자력에서 만약 제가 고를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약간 기존의 개념이랑 다르지만은 핵융합 쪽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 태양광 왜 선택을 안 하신 걸까요? 업체들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거는 1조를 넣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좀 안정화돼가는. 네. 원자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거 외에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이번에 의원님 다 팔았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네. 본인의 모든 전 재산을 딱 한 군데 투자를 한다면 1번 코스피 지수 추종 ETF, 2번 나스닥 추종 ETF. 예를 들어 누가 이직을 한 다음에 언론에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기술 유출이나 해외 유출로 찍어버리면은 매장된 시스템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사실관계 밝혀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하는 뭐냐면 정치권에 있으면 오만한 그 테크 관련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돈을 한 푼도 메타버스에 안 쓴 이유는 다 저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학벌도 좋고 학력도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들한테 코인 팔아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는 가가지고 할아버지들한테 뭐 이거 하면 뭐 재산 100배 됩니다 하면 그래 그런 거지. 지금 보면은 앱 하나에 5천만 원씩. 저도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판에 들어왔으면은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들고 그냥 하나만한 얘기 하면서 그냥 살고 그냥 가가지고 뭐 네. 컨셉 장사만 할 거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애초에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가 제 주의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창업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연구자가 중간에 치킨집을 열 생각 안 하고 연구에 전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정작 개개인의 과학자나 연구자의 행복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 삼성 많이 다니시는 6시, 7시에 다 이렇게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시는 화성을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고충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